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성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 확률 가르쳐주고 A 확률, B 확률, 교집합 확률 물어봤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물어본 거죠. 합집합의 확률들 구해가려면 A 확률, 그 다음에 B 확률 열심히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확률을 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로 구해가는 공식하고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되겠고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교집합의 확률을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2항에서 좀 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죠.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1, 3분의 2가 2항식에서 빼기 해드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6분의 1 해서 계산해 나오는 과정 1번이 바른 답이 됩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이 이제 덧셈 종인데 이 부분이 잠깐 좀 설명드렸지만 이게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 과정하고 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론적 배경을 좀 생각해가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150명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했습니다. 하나를 좀 선택하고요. 선택한 학생 표가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좀 선택했는데 농구를 선택한 학생이다.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이때 남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농구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근데 농구를 선택하는 학생의 전체 인원수가 55가 되겠고, 이때 이제 남학생이 2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률은 이제 55분의 25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5, 25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해서 처리해주게 되면 11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 자,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정확하게 농구를 선택한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리는 거니까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7번 중에서 3번 선택한다. x 부분이 3번이니까요.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 1의 4제곱 이렇게 있는데 일반항 형태 표현 굳이 하지 않더라도 x가 세제곱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개수들을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6이 또 약분되죠.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의 세제곱인 8을 좀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7, 28 이렇게 처리해서 280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과정.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우리가 이제 계수 살펴가는 부분들은 이항 정리에 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탁에 네 쌍의 부부가 둘러앉겠습니다.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웃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묶는 거죠. 묶어라 이렇게. 그럼 뭐 그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좀 나열되는 것처럼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죠. 네 쌍의 부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순위니까요. 뭐 첫 번째 가지 기준 잡으면서 1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앉는 다음에 둘이 좀 자리를 바꿔가는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그러면 6 곱하기 16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이제 한 번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생각해서 4개의 덩어리 부분들 형태를 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나열된 그 상에서 부부가 이제 서로 자리 바꿔가는 그렇게 이렇게 좀 과정 자체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개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공에 8이 약수인 사건이죠. 시행해서 꺼낸 공에 8이 약수인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8이 약수니까 1, 2, 4, 8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때 A와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면 이제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이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거에 이제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을 좀 만드는 부분집합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부분집합들은 이제 A하고 교집합을 구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것은 2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1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약수인 사건 일단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 해주면 이제
만약에 B집합이라 되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3, 5, 6, 7 A집합이 없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B가 차례대로 하나씩 뽑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된다. 뽑은 제비 다시 넣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뽑을 때는 10가지가 되겠지만 다음번에 뽑는 사람은 이제 9가지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첨 제비 자체가 4개 있으니까요. 첫 번째 뽑을 때는 4개가 되겠고 두 번째 뽑을 때는 3개로 줄죠.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내용. 약분해서 3, 약분해서 2에 여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일단은 뭐 뽑은 제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주머니 상황이 바뀌어가는 부분들, 당첨 제비 개수도 줄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A 교집합, B 여집합, A 차집합, B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둘의 교집합을 좀 구해야 되죠. 그런데 A 부분에서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들 벤다이그램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 부분에서 요 부분을 빼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교집합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 가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8분의 3에서 4분의 1을 좀 빼는 거니까 8분의 1 빼니까 8분의 1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걸 교집합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3 처리가 되겠고 8분의 1 계산해주면 이제 3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확률 구해갈 때 이제 교집합 확률이 이제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떻게 좀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가면서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웃해도 관련이 없는 다른 문자로죠.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좀 효율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하고 C 이렇게 좀 나열해야 되는데 또 같은 문자 나열이죠. 그럼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자가 나열됐을 때 이제 틈에다가 A를 좀 이렇게 나열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틈이 6개가 되니까 6개의 틈 중에서 2개의 틈을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라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가는 과정. 약분하게 되면 5 곱하기 4 여기 2가 좀 남고 여기는 또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 이렇게 좀 한 번 더 약분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5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웃합을 하지 않도록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상대방 먼저 나열한다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나열할 때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이렇게 같은 문자 개수만큼 이렇게 좀 나누게 해가는 이런 과정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쭉 나열해서 4자리 제한수를 만들겠습니다. 1위 자릿수와 100위 자릿수가 서로 다를 확률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좀 자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열심히 좀 나열하면 되죠. 그럼 뭐 전체 가지수는 이곳에 나열되는 가지수니까 문자가 좀 5개가 있으니까요. 5, 그 다음에 5에서 5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1위 자리 부분하고 100위 자리 숫자가 좀 이제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죠. 나열되는 가지수 5 곱하기 4 해서 좀 나열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두 개를 좀 나열하고 나면 이제 12자리하고 1000위 자리 부분을 나열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이제 5개 숫자가 있으니까 나열하는 가지수 5가지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들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잘하면 뭐 간단하게 확률은 이제 5분의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자체 뭐 중복 허락한다는 내용 해서 나열되는 가지수가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돼가는 그런 부분들 선택해서 나열, 중복 순열 형태의 편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되겠고, 자리가 서로 다른 숫자라고 하니까 먼저 하나 나열하고 그 다음에 좀 나열 개수를 이렇게 줄여서 나열하는 부분들. 문장 구성에 써져 있는 문장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검토해가면서 거기에 좀 적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BQ에 대해서 P 합주를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앞에 숫자가 좀 커져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좀 나온 부분들. 뒤에 숫자도 쭉쭉 커져가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다음 값을 계산하면 10 컨비네이션 6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10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건 그냥 해석이 안 되고 5 컨벤션 0하고 5 컨벤션 5가 곱하기 됐습니다라는 뜻. 이 부분들은 1 플러스 x의 5제곱에서 상수항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1 플러스 x의 5제곱에서 x 5제곱 계수고, 이 둘이 이제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10제곱에서 x 5제곱 계수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거의 똑같은 해석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1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계산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이제 PQ라고 했고, 이 두 값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면 10 컨비네이션 4하고 10 컨비네이션 5를 좀 더하게 한 게 좀 답이 되는데, 요건 또 성질에 의해서 11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11, 19, 8, 7 이렇게 되는가요? 하나, 둘, 다섯 개. 5, 4, 3, 2, 1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약분 되겠고, 약분돼서 여긴 2가 되겠고, 여긴 좀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 얼마인가요? 3, 7이 21, 6, 7, 40이죠. 42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하니까 42, 42 이렇게 처리되니까 462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네요. 각각 파스칼 삼각형, 그 다음에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 제곱 더하기 가는 부분들 해석에 의해서 풀이를 좀 이렇게 좀 해석해서 결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뭐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산도 각각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조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산 결과 부분들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부분들 뭐까지 이제 꼼꼼하게 좀 학습해두면 조금은 좀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학생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턱에 쭉 나열한다 이런 얘기죠. 규칙을 가지고 좀 나열한다 이런 얘기. 회전해서 일치한 것을 같은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 C는 이웃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A와 B 사이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와 B 사이에 이제 한 명을 먼저 앉히면 되죠. 그럼 이제 7명, 4명이 좀 있었으니까 일단은 A, B가 자리 바꾸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해서 사람 하나를 좀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원턱에다 좀 이렇게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A 짝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3명 앉았으니까 자리가 이제 4개가 남았는데 B하고 C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C는 이제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C를 좀 앉혀서 앉는 가수 3가지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3사람을 좀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3사람 이제 3팩토리얼 해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38이 24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44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사이에다가 한 명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할 거니까 A, B가 자리 바꾸는 부분들 사이에 한 명 오늘 가지수에서 세 사람을 묶어서 이제 한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나열할 때 이웃하지 않아서 조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먼저 해결해 간 거죠. C가 앉는 가지수,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없는, 제약 조건이 없는 부분들 나열해 가는. 그러니까 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해 가면서 논리적인 절차를 좀 어떻게 밟아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33444가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1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갑은 동시에 2개를 꺼내고 을은 차례로 2번 던지는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수의 합하고 수의 합이 또 이제 같아질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숫자가 33444 있으니까 나오는 숫자는 33 나올 때, 33 나올 때, 그 다음에 34 나올 때, 그 다음에는 44 나올 때 이렇게 좀 해서 나오는 가지수는 이제 뭐 6 나올 때, 7 나올 때, 8 나올 때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5개에서 2개를 꺼내니까 5 컨벤션 2가 되겠고, 주사위 던지는 건 뭐 또 36분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6이 나올 때는 뭐 이거 뭐 한 가지가 되겠고, 주사위 던져서 6이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이게 좀 5가지가 되죠. 5가지, 여기 6가지,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는 또 5 이렇게 처리. 이 부분들은 가지수가 2가지, 3가지, 6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주사위 던져서 나올 때는 또 6가지 처리되면 되겠고, 4사 될 때는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10가지 이렇게 된 거니까 5 컨비네이션이 맞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5가지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3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계산해주면 5, 36, 그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15, 여기 20이 되니까 5로 약분되겠죠. 5,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약분 정도 가지고 안 되겠군요. 4가 약분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이렇게 치면 이거 20이 4로 약분되면 4, 5, 20 더하기 4, 9,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그럼 14가 되니까 또 나중에 약분이 한 번 또 더 되죠. 14는 이제 7 이렇게 쳐야 되니까 45분의 7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좀 계산했고, 그 다음에는 계산 결과를 또 PT를 좀 더하게 되네요. 그러면 42, 45하고 7 이렇게 더하게 해줬으니까 계산 결과는 그러면 52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자, 문제 부분에서 뭐 어떤 시행을 하는지 좀 정확히 좀 살펴가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5개에서 2개 요금을 꺼내는데 두 숫점 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3, 3 나올 때, 3, 4 나올 때, 4, 4 나올 때, 그때 합들하고 또 주 사이 눈의 합. 눈의 합이 이제 6, 7, 8 이렇게 되는 가지수가 이제 5, 6, 5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도 좀 평상시에 연습돼 있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빨리 쓸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2, 3, 4, 5, 6 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쭉 갔다가 또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형태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확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해되죠? 조금은 좀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 그렇게해서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나열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를 한 번 이상 꼭 써야 되겠고요. 이웃하는 숫자는 모두 3 이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숫자에서는 1, 5가 좀 문제가 되군요. 이거 이제 숫자 차이가 4 되는 경우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3 이하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 가야 되겠죠. 1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맨 앞자리에 하고 맨 뒷자리에 오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부분에 5가 오면 안 되니까 나열되는 가수가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숫자가 왔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4가지, 4가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번 있겠고 그 다음에는 1이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되면 양쪽에 오는 가지수가 3가지, 3가지 되겠고 그 다음 맨 뒤에 이제 4가지가 오는 거겠고 이런 부분이 또 2가지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걸 공통으로 생각하면 3, 4, 2가 공통이 되죠. 3, 4, 2 이렇게 공통. 24 곱하기 이게 좀 합하면 7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 4, 7, 28, 24에다가 16 이렇게 되겠죠. 168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이 이제 2번 올 때는 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겠군요. 그리고 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일이 이제 한쪽으로 좀 올려져 있으면 이제 다음에 오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 뭐 두 군데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가지수가 3가지, 그다음 4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요게 또 뭐 앞쪽이랑 또 뒤쪽이랑 그러니까 또 2가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원래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됐으니까 6개에서 뭐 4가지가 되겠죠. 뭐 1일 때 또 뒤에 올 때로 계속 고려해 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3, 4, 3, 4가 또 공통인가요? 3, 4, 3, 4 이렇게. 그럼 12 공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5를 좀 이렇게 곱하기 주면 되겠죠. 2하고 3하고 5해서 그럼 이제 60까지입니다라고 또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이 3번 오는 경우는 뭐 중간 한 부분들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게 좀 나열되는 일단은 뭐 오는 가지수가 3가지 일찍 올 수 있는 가지수 되겠고 1이 3번 나열되는 곳은 가지수가 이제 4가지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12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이 4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168에다가 72에다가 그다음에 1 이렇게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더하게 해지면은 230 240에 241가지수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최종적인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일 숫자에 좀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웃하는 숫자가 이제 3 이하 되는 부분들도 이제 1하고 5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생기는 제한 조건이니까 철저하게 1을 중심으로 해서 1이 한 번 사용됐을 때 1이 2번 사용됐을 때 1이 또 3번 사용됐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호호. 좀 만만치 않아지는데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을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에 출발해서 B지점을 지나서 B지점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 번 지난 도로는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를 가는 거니까 규칙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면 요건 뭐 일일이 이렇게 좀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두 가지, 그다음에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별 문제가 없겠고 세 가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일곱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죠. 우리 이제 P를 좀 가야 되는데 합쳐서 12가지가 되는데 12가지를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이 12가지 가면 되죠. 근데 이제 다시 P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요 5가지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7가지 간 부분들은 와서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를 좀 조심해 가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합 12가지 중에서 12가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12가지 쭉 문제 없겠고 다시 이제 내려올 때는 7가지 올라간 거 빼야 되는 거니까 5가지만 계산된다. 요걸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5 이렇게 내려와서 계산하면 여기가 17이 되겠고 여기는 22가 되겠고 뭐 22, 22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죠. 17을 좀 더하게 해주면은 얼마입니까? 29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0에 51이 되는가요? 5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73에 그러면 95 해서 가지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좀 바른 답대가 나네요. 가장 P 지점에서 생기는 이 부분들 얼마나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집합 X는 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5, 6에서 나온 치역의 곱이 35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 여기 또 이제 합해서 또 되어 있고 4를 점점 커져야 돼요. 마지막은 이건 중복 조합하고 관련인 거죠. 중복 조합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4가 또 이쪽에 있거나 4를 기준으로 좀 해야 되겠군요. F1, F2, F3, F4, F5, F6, F7 이렇게 좀 열심히 조사해 가야 되는데 이 세 개 합이 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 3은 나오겠죠. 3, 4, 5, 6은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해주면 이게 점점 더 커져야 되니까 이게 6 되면 5도 6은 돼야 되겠고 6, 6, 36 가족권이 어긋나죠. 이쯤까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구성이 111 구성이 되면 되겠고 4는 112 구성이면 되겠고 5는 113에다가 122 이렇게 구성이 두 개네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5, 6은 이게 이제 중복 조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35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F5하고 F6하고 F7 부분에서 35를 넘어가는 경우는 또 빼주면 되죠. 그러면 7, 7, 7, 6, 7, 5 이렇게 빼주면 되겠고 6, 6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여기는 뭐 당연히 7 돼야 되는 건데 이때는 6하고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5가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5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이걸 좀 빼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되게 되면 4, 5, 6, 5, 6, 7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3, 4, 5, 6, 7 이렇게 됐으니까 5개가 됐죠. 일단은 111이니까 구성 한 가지가 되겠고요. 여긴 뭐 5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 5, 5, 6, 7에 대응될 3개를 좀 고르면 되겠고 왜 뭐 5개가 문제가 되니까 5개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7, 8에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중간에 6이 약분되니까 35에서 5 빼니까 30, 3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내용. 지금은 112 이걸 나이라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4부터 채는 거니까 여기는 4H3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또 5를 5가지를 또 빼가는 내용. 6 컨비네이션 3면 6, 5, 4, 20에 15가 되죠. 3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서 4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3가지 6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또 5, 6, 7이니까 3H3 빼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이면 10가지잖아요. 5가지 이렇게 되니까 6 곱하기 5에서 3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60에 105가지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이고 이해되셨나요? 아이고 한참 복잡한데요. 자, 주어진 문제는 4 부분들이 1, 2, 3 이렇게 합이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또 중복 조합되는 거라서 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건들을 좀 정리한 거죠. 앞에 숫자가 좀 이제 합인데 이제 구성 찾아놓고 나중에 이제 가지수를 이렇게 좀 처리해 줬고요. D 부분들은 이제 중복 조합인데 가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가지수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또 부분적으로 이제 전체에서 또 뺀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일부분은 이렇게 6건 이름으로 들어가서 가지수를 구해갔으니까 주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그 과정, 논리적인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꼼꼼하게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1, 2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흰 공 2개, 1, 2, 3이 적혀 있는 검은 공 3개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2개의 공을 꺼내서 같은 색이면 넣지 않고 서로 다른 색이면 그 중에 하나를 넣는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한 후 주머니에 두는 유기배수가 또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색이 공. 전제 조건 깔려 있고 확률 물어봤으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을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같은 공 꺼냈을 때 다른 공 꺼냈을 때 물론 이제 유기배수가 되는 경우에 이때 이제 뭐 다른 공 이런 형태의 틀을 좀 생각해가면서 불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공은 이제 1, 2에 1, 2, 3 이렇게 흰 공, 검은 공이 있다고 좀 정리해 준 상태에서 풀어가면 되겠죠. 일단은 뭐 5개에서 2개를 꺼내는 가짓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중에 어떻게 된 건가요? 뭐 흰 공을 꺼내는 경우 뭐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기배수라는 거 있었죠. 유기배수. 흰공 2개 꺼낼 때 1, 2, 3 나왔으니까 2, 3에 있으면 되는 거니 유기배수 문제가 없죠. 검은 공을 꺼낼 때는 그러면 1, 2만 이렇게 꺼내는 거는 이것도 한 가지네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을 꺼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공도 이제 일일이 좀 조사를 일일이 하는 게 낫겠는데요. 1, 1 이렇게 꺼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 2 꺼낼 때도 뭐 2개 중에 하나를 뭐 다시 집어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유기배수 되는데 문제가 없고, 1, 3이 문제가 되네요. 1, 3은 이제 꺼내는 가짓수는 한 가지 이렇게 가짓수 카운팅 했는데, 이때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2개의 공 중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이 2분의 1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1 문제 없고, 2, 2도 아무 공 들어와도 문제 없고, 2, 3일 때는 또 요건 좀 문제가 되죠. 3은 꼭 3이라는 공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확률 형태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컨벤션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 그럼 이게 이제 1, 1, 4에 그럼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5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럼 이게 이제 공통이제 다 수거되는 거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2 더하기 5 더하기 분의 5 이런 형태니까 7분의 5 해서 확률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분의 5 확률 열심히 계산했는데 분자분모도 합을 해달라 그러니까 12입니다라고 답을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문제 자체가 다른 공 꺼냈을 때 2개 공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유기배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3을 꺼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꺼낸 2개의 공 중에 3을 집어넣어야 될 확률이 2분의 1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꼼꼼하게 좀 정확히 잘 판단하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각 면에 숫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순서성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P만에서 Q 나중에 구해달라 이런 얘기. 주어진 부분이 32 배수가 된다는 얘기 2의 지수로 따져보면 A 더하기 2B 이런 형태가 되는데 32가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2B 이런 부분들이 5보다 좀 커야 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짝수다 뭐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약간 좀 조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A, B, C 이렇게 좀 처리했을 때 A가 1이 된다는 이야기는 B 값이 그러면은 최소 2, 3, 4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약수의 개수 A하고 C하고의 관계죠. C 그러니까 약수가 되면 2 약수 2개 되고 3 2개 되고 4는 3개 되니까 안 되죠. 1도 역시 안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2인 경우에는 2가 되더라도 1이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2, 3, 4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고 2, 1, 그 다음에 2는 4 안 되겠고 2, 3은 6 되겠고 2, 4, 8 8은 또 어떻게 되나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짝수게 되죠. 약수가 4개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제 3 곱하기 3에서 9가지입니다라고 또 가짓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거 몇 번 조사해야 될까요? 3일 때 그럼 조사하면은 3 되면 이건 이제 1, 2, 3, 4죠. 1, 2, 3, 4 다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조사 별로 안 해도 되겠군요. 1 되겠고 2 해주면 6 되겠고 3, 3은 9 안 되고 3, 4, 12는 되는 거죠. 12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4일 때는 뭐 당연히 1, 2, 3, 4 되는 거겠고 4일은 4, 4는 또 안 되죠. 그럼 4, 2, 8 되고 4, 3, 12,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약속에 5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럼 4 곱하기 2에서 또 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0에다가 15면 35까지가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쳐야 되거나 그렇네요. 이 지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러면 계산이 끝인데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 좀 차를 아까 구하라고 했었죠. 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64에서 빼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29인가요? 2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당하는 조건 32배수는 뭐 이 지수 부분을 따질 때 2의 5제곱보다 좀 지수가 좀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조건 좀 메모해서 그 다음에 또 AC 관계, AB 관계 이렇게 됐으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가짓수를 구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제곡 차분하게 좀 조사하면 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문제 조건들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검은색 모자 7개, 흰색 모자 7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 물어봤습니다. 같은 색 모자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학생은 한 개 이상 모자를 받고요. A가 받은, 어이구, A가 모자를 많이 받는데요.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많이 받은 학생이 3명이라고 했네요. 3명 뿐이라고 해주면, 어이구. A가 모자를 많이 받는데요. 그럼 A, B, C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가 5개 모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가 아이고 C, D까지 있죠. 모자가 그러면 7개니까 둘둘 이렇게 주면 되죠. 이때는 그러면 B가 모자를 이쪽 0, 0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 모자는 그러면 0, 1, 2, 3, 4 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 이런 형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가짓수 구해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조사를 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뭐 모자가 뭐 3명이 좀 많아야 되는 거니까 모자를 좀 조소 하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5일 때는 이게 한 번뿐이죠. 그럼 6일 때는 조사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짓수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B, C에다가 지금 이렇게 메모했는데요. 모자 안 받는 사람이 꼭 D라는 보장이 없죠. B일 수도 C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쪽을 보게 되면 나눈 가짓수가 5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1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A가 4개의 모자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면 모자가 3개가 남았는데 그러면 2개 하나 이렇게 받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적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 1, 2, 3 이렇게 받는 거니까 되겠고 이때는 0개 받을 수도 있고 1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 곱하기 2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좀 0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인데 지금 이게 지금 BCD가 모자 받는 가짓수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르죠. 그렇다면 요거를 좀 이제 나열하는 가짓수만큼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짓수가 48가지가 되겠죠. 4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4, 111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네요. 와. 그러면 이때는 뭐 여긴 뭐 0, 1, 2,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좀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골라서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작은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0, 0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나머지는 뭐 보자겠어 이거보다 많아지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해서 가짓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60에 75가 되겠죠? 가지수 75가지. 1번이 바른 답 돼가네요. 와, 요거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뭐 모자 자체가 A 모자 개수가 4개 이상 이렇게 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6개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검은 모자가 많이 받는 사람이 3명이나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돼서 지금 특히 이제 요 마지막 것도 빠뜨릴 뻔했는데요. 생각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모자가 일단 4개 받았을 때 3개 모자를 하나씩 받고 그 중에서 이제 2명은 또 그래야 이제 3명 자체가 이제 검은 모자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선택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보내야 될 내용. 조건 자체를 뭐 하나 좀 신경 조금만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또 연습을 통해서 여러 조건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는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6개의 원수로 구성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f가 3이 되거나 치역의 원소가 2개 될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대응을 좀 철저하게 또 잘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p 더하기 q 나중에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어떤 조건이냐면 아이쿠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 합성함수 결과가 또 5가 돼야 되나요? 와, 이런 조건이라면 대응 관계를 좀 일일이 조사해야 되겠죠. 3, 4, 5, 6 1, 2, 3, 4, 5, 6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좀 써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F2가 문제니까 2가 가야 되는데 F2가 2로 가면 안 되겠죠? 또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2가 3으로 간다면 합성함수 결과는 3이 좀 5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3이 또 5로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가지수가 좀 정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5, 6이 가서 대응돼서 5, 6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그렇게 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 4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가지 12가지 이렇게 좀 처리되나요?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이것도 미리 구해놓는 게 좋겠죠. FE가 3이거나 이럴 텐데 지금은 FE가 3인 경우니까 나중에 이 12가지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 2, 3, 4, 5, 6, 1, 2 이거 1, 2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겠죠. 2가 그럼 이제 4로 대응되면 4가 또 5가 되는 거니까 4가 5로 이렇게 대응되겠고 이런 규칙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또 열심히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4가지 이렇게 좀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는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뭐 2가지가 되겠죠. 2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5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그럼 또 뭔가요? 5, 5, 6, 6, 이건 3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지수가 2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 이때는 FE가 3은 안 되니까 치역의 원소가 2개 되는 경우를 미리 또 조사를 해놔야 되겠죠. 조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좀 2개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1이 또 4에 대응될 때 이렇게 좀 조사해 가면 되죠. 1이 좀 4에 대응되고 그다음에 5, 6도 또 5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는 건가요? 이때 이제 3이라는 숫자 부분들은 4로 돼도 되고 5도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그러면 몇 가지 되는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1은 이미 4로 대응되겠고 5, 6도 이제 5로 대응돼서 이제 치역이 이제 2개가 되는데 이 3은 또 4로 될 수도 있고 5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2가지 이렇게 또 조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거의 다 된 것 같죠? 1, 2, 3, 4, 5, 6 해서 이번엔 2가 5로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5는 또 5로 가야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좀 대응되니까 한 가지 시스템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면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수는 5가지, 6이 가서 대응될 가수는 2가지 해서 전체 이제 10가지가 되겠고요. 이때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는 1이 1, 2, 3, 4 이런 곳에 대응될 때 6이 이렇게 5로 좀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4가지에다가 그 다음에는 1이 5에 대응될 때 6이 6에 대응되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또 5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2, 24, 10 이렇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여기는 12, 2, 5 이렇게 가지수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에 46이 되겠고 여기는 14에 19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46분의 1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더하게 해야 되죠. 더하게 해주면 50에 65가 되는 거예요. 6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정답 5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합성함수 되는 부분들이 2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2가 어떤 숫자에 대응되느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중복조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니까 일부분들은 또 일부는 요걸 이용해서 또 연산이 또 효율적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번호가 부여된 학생이 번호 순서대로 쭉 앉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의 학생을 뽑아서 자리 바꾸는 것을 또 3번 시행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2번 학생이 또 맨 앞자리에 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이쿠 어려운데요. 1, 2, 3, 4, 5, 6 근데 2번 학생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맨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6은 아니군요. 5까지 있는데 가야 되는데 3번 시행하는 거잖아요. 보면 2가 몇 번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2를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학생들이 열심히 뭐 움직이면 나중에 영향이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또 고르고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되는 거야. 요건 그냥 한 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거 부분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들은 맨 처음에 바꿨다라고 생각해도 나머지 4명이 하는 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6, 36에 그럼 108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2회 건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2회를 건드릴 때는 한 번은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한 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래도 사건 배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한번 이제 건드린 건 분명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일을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해서 그럼 이제 2는 이제 종이 있으니까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곳에 자리했다면 이렇게 이제 둘이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는 어떻게 되죠? 순서는 요 부분들을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맨 처음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근데 요거 순서는 요거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와. 맨 마지막 뒤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를 건드려야만 되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요. 요것도 요 부분들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맨 처음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이렇게 는 세 가지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96, 54가 되는 거예요. 54가지입니다라고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 모두 이가 관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 모두 관여가 되면 이를 뭐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다른 사람하고 건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이때는 이거 좀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이를 맨 처음에 이 일이라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 그러면 또 이가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4가지. 그런 다음에는 무조건 또 맨 첫 번째 사람하고 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가 맨 처음에 다른 사람하고 하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되죠.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니까 잠깐요.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2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치게 되면 또 요런 사람들하고 먼저 건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곳에 와 있다고 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맨 앞자리하고 맨 앞자리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쉽지가 않네요. 4하고 9하고 더하기 해서 또 13가지 이렇게 형태로 해서 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와. 전체 가지수는 5명 중에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5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전체 가지수인데 이게 그러면은 150에 60에 70에 17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 곱하기 7이 되죠. 5, 7, 35 그러니까 25가 약분되면 5가 2번 약분되니까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40분의 7에서 나오겠네요. 정답은 40분의 7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번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문제에서 이것도 나름 재미난 규칙인데 꼼꼼해야 되겠군요. 관점 자체가 세 번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2가 맨 앞자리에 와야 되니까 2를 이제 2가 이제 이렇게 자리 바꾸는 순서에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의 뜻을 쪽에 주어진 상황 이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일일이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걸 때 먼저 이렇게 자리 바꾼 사람이 첫 번째 사람과 바꾼 경우에 또 나중에 되는 경우랑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경우 이거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할 때도 또 이 순서가 또 중요하죠. 전혀 관여 안 된 사람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좀 맨 앞자리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순서가 특히 3가지하고 한 가지 부분에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답을 구해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놀이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 규칙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면서 꼼꼼하게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상자에는 흰 공, 검은 공 3개, 6개, 9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2개, 5개, 7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A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B 상자에 넣은 다음 다시 B 상자에서 공을 하나 딱 꺼낸다 이런 얘기죠. B 상자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A 상자에서 B로 온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전제 조건 깔렸을 때 풀어간 거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또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근데 A 상자에서 B 상자에 넣은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넣은 다음에 검은 공 B 상자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2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A에서 B공이 흰공이었다. 그러니까 흰공, 검은공 이렇게 될 확률들. 이 큰 틀의 이제 논리 절차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대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흰공을 꺼낼 확률 9분의 아이고 이거 그러면 36 이렇게 됐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공 개수가 하나가 들었으니까 8분의 가 되겠죠. 8분의 이렇게 돼 있고 흰공 꺼낸다라고 돼 있고 검은 공 꺼내는 거죠. 흰공이 넘어갔으니까 검은 공 5개 그대로 그다음에 여긴 3분의 2가 되겠고 그럼 8분의 검은 공 개수가 6개로 는 거죠. 이렇게 좀 늘었고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그다음에 8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838은 뭐 그럼 약분하게 되게 되면 5 더하기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분의 5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역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 확실하게 알아서 이렇게 좀 이게 논리 무엇을 해가든지 이게 좀 수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개념 정리 형태로 좀 딱 정리해두고 이에 맞춰서 확률을 계산해가면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남김없이 3개의 주머니에다 넣겠습니다. 주머니에 A 넣은 공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6개의 공을 넣는데 3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뭐 여사건 형태를 좀 이용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첫 번째 공 넣는 가지수가 주머니가 3개니까 3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3의 6제곱 해주면 되겠죠. A 주머니에 공이 없을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런 부분들을 빼가면 되겠습니다. 공이 없다는 얘기는 뭐 따로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공이 하나일 때는 6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6 곱하기 해서 A에 넣고 나머지 5개의 공을 BC에 넣으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 가능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 5, 15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역시 BC 주머니에다 넣는 가시수 2의 4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의 6제곱은 81, 9 이렇게 되는 거죠. 98, 72, 72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거 계산은 어떻게 좀 2의 4제곱 공통으로 처리하는 게 낫나요? 그럼 이제 여기는 4에다가 2, 6, 12에다가 1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여기가 그럼 얼마인가요? 16에다가 30 이렇게 쳐야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6일은 6, 36, 18에다가 그럼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496이에요. 496 해서 빼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에다가 여기도 또 3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6에서 빼니까 233 되겠군요. 23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거 먼저 3, 4, 5, 6, 많이 차이는 나는 건 아니네요. 3, 4, 5, 6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여사건 부분들 형태로 해주면 BC에 집어넣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2에 6제곱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사건을 이용했으니까, 항상 뭐 주어진 상황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되시죠? 자, 근데 22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몇 문항들이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또 제한 시간에 어떻게 다 풀 수 있을까요? 이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야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니까요. 확실하게 좀 공부 좀 잘하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